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 이 건강법에 관련된 그 유튜브나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엇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냥 취사 선택. 내 몸에 맞게 내 체질과 내 건강에 맞게 내가 알아서 선정해야 돼. 뭐 그 사람들이 그거 뭐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 먹는 거 뭐 운동법 수천 가지야. 오늘 그중에 하나 뭐 물을 뭐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2리터 정도 먹어라라고 해서 매경 억지로 물 먹는 사람이 있어.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되느냐 적게 먹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몸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무엇이 몸 안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운반하고 배출해내고 이런 걸 못해. 그래서 이 물은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운반하고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 건 맞다 이게야.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약 2리터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이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위장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나가. 그런 과정 속에서 각 기관마다 필요한 양의 수분을 전부 다 흡수해요. 그리고 각 장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물이. 그런데 요 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 어쨌든 좋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온몸을 돌면서 신진대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이지.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하잖아. 그러니까 안 돌아. 동맥경화 생기고 다양한 질병이 생기니까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 건 맞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체 세포 내에 수분이 충분히 보충돼야 됩니다. 피 한 방울을 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그 혈액 한 방울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혈장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이. 그중에 혈장의 90%가 수분이에요. 걔가 그냥 다 수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의 저항력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세균과 바이러스 침입을 억제하고 들어오면 셀이 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한다. 효과가 있다. 물을 자주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게.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론적으로 성인 1일 보충량은 약 3.1리터 정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소변으로 1.6리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땀, 피부, 호흡으로 각 0.5리터씩 1.5리터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약 3.1리터가 나갑니다. 그럼 1리터 나갔으면 나간 만큼 먹어야지. 그래야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성인은 음식물을 통해서 1.5리터를 집어넣습니다. 섭취하고 그 다음에 몸속 자체에서 세포가 이 대사하면서 생기는 그 물,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재활용하는 물이 약 0.1리터 정도 돼요. 그럼 한 1.6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4리터에서 2리터 정도 먹으면 3.0 그래서 3.6 정도 수분이 보충되기 때문에 1.4에서 2리터 정도 이렇게 그냥 섭취하면 됩니다. 굳이 2리터를 먹어라라고 해서 권고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2리터를 먹으면 병이 생겨. 수분 과다증이 생겨.
그러면 염기 농도가 떨어져. 또 다양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콩팥이 망가져. 그래서 체중, 그 다음에 내가 활동하는 활동량, 그 다음에 날씨 등 여건을 그럼 고려해서 필요량을 마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2리터를 먹으라 봐. 그럼 고역이야. 그러나 그 뭐 태능 선수에 치고 뛰고 달리고 하는 이런 운동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큰 무거운 짐 지고 그냥 그 아파트 공사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수분을 섭취하면 돼요. 뭐 2리터 한다고 해서 억지로 2리터 먹는 거, 그것도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날씨가 덥거나 활동량에 따라서, 땀을 흘린 거에 따라서, 그럼 사우나에 가서 또 이빠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또 얘기하면, 사우나에서 가만히 있는데 뜨거운데 땀 뻘뻘 흘리는데 가만히 있어? 물 먹어야지. 그거 안 먹으면 오줌이 내리끼리 하잖아. 이해갔죠?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수분을 보충하는 지혜를 가지라.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 뇌, 이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이 인식하는 그 중추가 이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물이 부족한지조차도 몰라요. 걔가 나이 먹으면 수시로 그냥 먹어주는 게 좋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 잠잘 때 머리 맡에다가 잠자기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거기 자리끼 놨다가 또 소변 보시고 또 이 물 한 잔 먹고 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무엇이 뭐 이런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지만, 또 먹지 말아야 될, 적게 먹어야 될 사람, 조절해서 먹어야 될 사람. 그래서 간경화 있는 사람,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신진대사에 필요한 정도만 먹으면 된다 이게야.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 우선 간경화인 사람. 간경화는 간이 점점 경화, 굳어가는 거 아니에요. 간경화나 간경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간경화인 사람은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분을 여러 장기에 분비하는 혈액을 통해서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분배 능력이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떨어지면 혈액 속에 수분이 남아있어요. 분배하지 못한 수분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혈액 속에 수분량이 증가돼. 그러면 그것이 복강으로 흘러들어. 그래서 복수가 찹니다. 그래서 간경화인 사람들은 복수가 차요. 이해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을 좀 적게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심부전. 이건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심부전이에요. 심장 기능 부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나치게 수분을 보충하면 이건 독으로 작용된다. 심장 기능 저하로 심장에 들어온 혈액, 이거를 쫙 짜서 전부 다 딱 내보내야 되는데 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혈관에 머무는데 이로 인해서 혈액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혈액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장기에 혈압이 혈관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 물풍선이 푹 짜면 여기가 쭉 늘어나듯이 이렇게 압력이 낮은 폐나 뇌로 수분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신 기능 저하증. 콩팥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종 부신 호르몬들이 결핍돼서 나타나는 질환이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사람들은 부신 호르몬 중에 하나인 알도스테론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야. 뭔가 기능이 이상이 생긴 거죠. 정상적으로 생산돼야 되는데 이 너무 과다 생산인데 요 알도스테론이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을 막아버려. 뽑아내야 되는데 막아놓으니까 당연히 고이잖아요. 이렇게 고여있는 여기다가 뭐 수분을 더 보충하고 있으니 이게 더 빵빵해지는 거지. 그래서 전신 부종이 생겨. 그래서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이거는 수분을 많이 보충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아시겠어요? 알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그냥 물 2리터씩 먹어야 된다고 해서 냅다 그냥 먹어야 된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수분은 콩팥의 고유기능입니다.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체액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장의 고유기능인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 심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수분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지고 염기 농도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소변을 통해서 땀, 호흡 이런 걸 통해서 배출하지만 그렇지 신장 기능이 약하면 이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이 있을 경우에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다른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분을 너무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은 그냥 목마를 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수시로 물컵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라.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냥 싸그리 뭐 아도 2리터씩 먹는 것은 독이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질환은 있는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려면 수분 조절이 원활해져야 된다. 아시겠어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분은 음입니다. 음은 양의 변화에 의해서만 수분이 양의 변화에 의해서만 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 안에 열로 수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차가우면 이건 절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을 따뜻하게 음 부분의 양을 많이 주라 이게야. 그것은 열을 주라는 거예요. 열을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음 중에 음이 발해요. 여기에 열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이 수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라.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여기 처음에 콩팥과 심장과 이 신장은 둘이 한 통 속이라고 장기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혈관으로 이어서 혈액순환에 두 장기가 반드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도 망가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협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0%의 수분 혈액순환을 또 수분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면 걸어랍니다. 맨발로 걸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이것을 맨발로 걸으면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혈액, 건강한 혈액은 생식과 미네랄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식 먹고 이게 찝찝하게 소금 먹고 그리고 맨발로 걷는 게 최고입니다. 맨발로 걸어라. 푹신한 신발 그리고 왜 맨발로 걸으라냐면 여기 지금 간경화인 경우는 오른쪽 발바닥 새끼 발가락 밑에 여기에 반사하고 붙었어요. 여기 자극하면 간경화를 풀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신부전 요거는 왼쪽 발가락 발바닥 요 새끼 발가락 밑에 여기 반사하고 붙어 있어. 여기 자극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부신 기능 좋았죠. 이건 용천열. 여기 발바닥 그 이 두툼한데 거기가 용천열이야. 거기 그럼 세 군데를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발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발로 걸으면 이 세 개의 장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순환 장애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유된 다음에 수분을 적당하게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수분을 섭취하면 된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으로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몸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